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3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38번 삽입문 어땠을까요? 두 번째 오답률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31번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38번은 2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39번이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제자들이 조금 우리 친구들과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8번이 왜 어려운지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 어려웠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 자체가요, 쉼표가 없어요.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쉼표가 없어요. 일부러 안 끄는 거예요. 굳이 헷갈리게 하려고. 쉼표가 없다고 해서 또 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쉼표가 없어서 친구들이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른다예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쉼표가 없을 때 잘 끊어내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문법을 잘 하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잘 이해하면 본인이 잘 끊는데 아이들이 문법이 약한 친구는 끊을 줄 몰라서 오역이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라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글 자체가 엄청난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글이 아니에요. 마치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그것처럼 그냥 밋밋한 어떤 역접의 관계가 전혀 없는 밋밋한 글이에요. 뭔가 밍숭맹숭한 글인데 그러니까 더 모르겠는 거죠. 반전이 있으면 보통 시험에 나올 때 그 반전 부분에 사실 보통 삽입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밍숭맹숭 잘 흘러가는 글에 거기에서 잘 하나를 딱 빼버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긴 연결사가 전혀 없는 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재 자체가 어려워요. 이 소재는 우리 어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주 접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글 정도는 보통 토플에 나오는 글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은근히 단어는 쉬운데 단어가 연결될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이도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 분야이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정기의라는 뜻이고 필드는 뜻이 많잖아요. 분야, 뭐 들판,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합치면 뭘까요, 여러분? 자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국에는 단어를 독립적으로만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야별 단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지금 현재 고2 거잖아요. 고2가 되면 분야별 어휘를 충분히 이해를 해 두셔야지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 특히나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삽입문을 어떻게 과연 풀 것인가 라는 거죠. 보통의 삽입문, 즉, 이거 뭘 알아보는 거냐면, 여러 가지 사실은 글의 요소 중에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니티, 소재의 일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coherent,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hesion이라고 해서 긴밀성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근데 보통 유니티는 핵심 소재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보통 뒷분 제일 끝에 있는 문단과 문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수능에선 조금은 많이 다뤄지진 않고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긴밀성입니다. 이 긴밀성과는 뭘까라고 했을 때 긴밀성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긴밀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처럼 삽입이나 앞에 나오는 순배 같은 문제들이 바로 긴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되게 쫀쫀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뭔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보통 시그널들이 있어요. 뭔가 지시어가 나온다거나 연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잠깐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삽입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나오는 지문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이 지문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해석이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도대체 하는 역할,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은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면서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힌트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역할적인 분야, 그 부분에서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거 흐름이 바뀌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있는 구간이 있고 변곡점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다라는 건 보통요, 역접의 관계. 즉, 역접은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즉, but이나 however 같은 게 있어서 흐름이 확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역접이 나오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첨가가 되면서, 내용의 첨가가 되면서 결국에 소재나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되는 구간도 마찬가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난이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방향이 확 바뀐다라는 것. 특히 방향을 바꿀 때는 연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결사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다라는 건 바로 이쪽입니다. 어려운 거 difficult죠? hard라고 할게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구간이 이쪽 부분이고요. 특히 그냥 밍숭맹숭 흐름에 따라 물 흐르듯이 그냥 순접으로 그냥 for example 예시만 들고 그냥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또 순접 중에서도 어떠한 제시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글이 있어요. 바로 이 글은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쌤, 변곡점이 없는 건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명시적인이라는 이야기는 나타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근거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지시어나 약간의 연결부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높은 건 결국에는 명확한 어떤 힌트, 시그널을 주는 애들은 쉽고요. 이거 없이 밍숭맹숭한 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여러분 내용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내용이 어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지부터 위에 나오는 애부터 잘 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Electric organ이란 뜻은 뭐죠, 여러분? 바로 전기기관을 뜻하겠죠? 전기기관 안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있나 봐요. 됐죠? 얘네들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더 큰 덩어리, 청크는 덩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코 청크 쿠키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어디죠?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청크, 즉 초콜릿이 크게 박혀 있는 그 쿠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크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입니다. 초코가 막 덩어리로 동그랗게 탁 박혀 있는 쿠키를 뜻하거든요. 청크는 덩어리입니다. 즉, 아주 더 큰 덩어리로, 더 큰 무리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시그널이 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더 크다라는 거야? 비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비교급을 썼다라는 건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전기기관 안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좀 큰
덩어리, 큰 그룹으로 서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쉼표 다음에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얘가 이렇게 된다. current가 무슨 뜻이죠? 전류를 뜻하겠죠. 종합적 전류의 강도가 더 세져요. 누구보다요? 바로 보통 일반적 기관을 뜻하죠. 일반적인 보통적인 그런 기관보다 더 일반한 바들 일반적 기관들보다 훨씬 더 전류 강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 기관 안에 여러분 기관이 뭔지 알죠? 장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장기 안에 근육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 기관에 근육세포들이 아주 큰 그룹으로 물에 지어 있으니까 크니까 강도도 커지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일반적인 기관보다. 근데 왜 일반적인 기관의 근육덩어리랑 비교했을까요? 일반적 기관 안에도 어느 정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셨다면 쌤은 얼만큼 이 글이 물 흐르듯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주제입니다. 핵심 소재는요, 결국 정기적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핵심 소재가 되고요. 자, 천천히 글을 읽으면서 쌤이 한 번씩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주로 어디 안에 알려져 있습니까, 보통? 물고기 안에서 알려져 있다. 즉, 물고기에서 주로 정기적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물고기는 정기적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기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생성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뒤로 갑니다. 정기적 의사소통은, 의사 시그널이라는 거 신호죠. 전기 신호가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전기 신호는 특별한 정기적 기관이 있답니다. 거기 안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그 신호가 discharge라는 건 방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호가 수동이니까 방출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수동이니까요. 그러면 신호가 방출이 돼요. 이 전기 기관에서 방출이 되면 이거죠. 자, 여기서 끊었죠. 심표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when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심표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시 신호가 보내지면요. 바로 이 전기 기관은 negatively라는 거는 부정적으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뭘까요? 보통 양인 게 뭐예요? positively예요. 음은 negative. 전하를 결국에는 load, 장착하게 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머리에 비교했을 때. 즉, 머리에 비교했을 때 그 전기적 기관이 음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electric field는 제가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전기장이 결국 is created,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고기 주위에. 자,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제가 문맥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기적 의사소통을 물고기들이 한대. 자, 결국에는 전기 신호라는 건 전기 장기에서 만들어져. 신호가 방출이 되면 전화를 띠게 돼. 그래서 전기장이 우리 물고기 몸 주위에 딱 생겨.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 생성 과정을 살펴보니 특수 전기기관이 있습니다. 물고기, 어류가요. 그럼 거기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면 결국에 전화를 띠는 전기장이 물고기 주변으로 생겨요. 그렇게 머리에서 딱 매핑을 하세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정기적 의사소통이니까
이 글 쓴 사람은 충분히 자신은 지시적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밑밥은 다 기본적으로 잘 깔아준 상태입니다, 지금. 됐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약한이라는 이러한 보통요, 크고 작고 약하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가보면요. 약한, 약한 전류가, 이런 게 전류라는 뜻을 알아야죠. 전기적 흐름이니까, 전류죠. 약한 전류가요,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어디에서도 생겨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도 생긴대요. 일반적 세포, 여러분 한마디로 아까 특수 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근육세포 안에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안에 전류가 생긴대요. 단, 걔는 전문 기관이 아니니까 약하겠죠. 특히 바로 떼죠. 뭐할 때 여기서 다시 끊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지칭하는 건 근육세포들 뜻합니다. 근육세포들이 수축이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 세포들 있죠. 일반 근육세포 수축이 되면 약한 전류가 발생을 한대요. 전문 기관이 아니어도.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물고기들은요, 다양하게 신호를 보내요. 서로 어떠한 막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태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호가 다양하게 보낸대요. 그러면 그 다양하게 보내려면 형태를 바꾸겠죠. 어떠한 형태를 바꾸냐면요. 바로 전류의 형태를 잠깐만요. electric field는 자기장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뭐를 바꿔서 주파수, 방출되는 주파수를 바꿔서 신호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서로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가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죠. 우리도 언어라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서로가 원활하게 오히려 의사소통하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바꿔서 신호를 다양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좀 바꾼대요. 즉, 그 체계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체계,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의사소통하는 체계를 뜻하는 거죠. 오직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근거리에서만 잘 역할을 합니다. Small distance. 좀 거리가 짧아야 된대요. 1이나 2미터.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서로가 주파수를 보낼 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생기죠? 잡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1, 2미터 안에서 작은 이 좁은 거리 안에서 서로가 원활하게 잘 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작은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지만 즉 앞문장을 받고 있죠.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바로 이 종들은 이건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뭐가 장점이다? 바로 이 근거리에 있어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게 장점이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시그널 시스템 이러한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종들은 이 종들의 보통 특징이 있대요. 무리지어 산대요. 되게 several other species, 다른 종과 좀 큰 무리를 지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얘네들이 좀 다양한 종이 좀 다른 애들인데 서로가 짧은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야 된다. 무리가 되니까, 무리지어 있으니까 훨씬 더 거리가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물고기들이 신호를 동시에 보낸다면 바로 이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감소시켜 주거든요. 방해의 간섭의 위험을. 즉,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짧아야 서로가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자신들의 신호를 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짓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전기 신호의 생성 과정이 나왔어요. 특수 전기기관이 있고 전기 신호를 보내고 거기서 물고기 주변이 딱 전기로 딱 이루어져 버려요.
됐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정답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우선 전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 여기 마지막 부분 이야기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신호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근거리에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종들은 보통 큰 무리를 지어 다녀. 왜냐? 결국 근거리가 소통이 편하거든. 결국에는 그들은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이 근거리 덕분에 방해 간섭이 줄어들거든.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군집의 물고기들의 신호 체계에 장점이 나왔어요. 군집이 이루어야지 결국 짧은 거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석 안 한 구간이 해석을 했지만 지금 안 끊어준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들어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봤을 때 요 앞에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갈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근육세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육세포가 보통 전기기관에 있는 근육세포는 커요. 덩어리가 크니까 강도가 커 일반적 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힌트는 누구냐면 근육세포와 일반 기관, 일반 근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일반 기관의 근육이겠죠? 요게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eak, 약한 전류가 is created, 만들어져요. 또한 여기 앞에가 일반적인 물고기들,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의사통하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전류가 일반 근육세포에서도 또한 만들어져요. 수축이 될 때. 여기에 보시면, 근데요, 근육세포가 바로 이것이 엄청난 힌트였어. 앞에 보죠? 연결되죠? 즉, 근데요, 보세요. 전기기관에 있는 근육세포는 더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서 전류 강도가 일반 근육세포보다 커요. 일반 근육세포. 어디 나오죠? 바로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일반 기관, 그 근육, 일반적인 이런 기관에서도 일반 근육세포에서도 마찬가지 전류가 나와. 근데 뭐죠? 이 전기기관의 근육세포가 일반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보다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은 덩어리쉬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결국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근육세포도 또한 수축이 돼서 전류가 나오긴 해요. 약해 근데요. 위크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기관 세포들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란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강도도 세다. 결론은 얘가 세. 비교 대상이 나오자. 얘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 흐름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봤을 때. 지난번에 1번은 금방 끝냈어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 의사소통이 중심어로 보통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의사소통이 물고기에서 일어난대. 자, 정기적 신호가 어디에서 특별한 정기 기관이 거기서 만들어져. 신호가 보내지면 바로 전기 장기 기관이 전하로 장착이 되고 결국 자기장이 물고기 몸 주위에 발생해 바로 전기 이런 생성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한 전류가 그래도 일반 근육세포에도 나온대. 얘를 잘 보세요. 그죠? 반대적이죠. 특히 걔네들이 수축할 때. 근데 바로 전기 이런 장기에서 나오는 근육세포들은 큰 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전류 강도가 더 커. 바로 일반 근육들보다. 거기서 얘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정리. 그래, 그렇구나. 물고기들은 실제로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게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정기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일어나게 돼. 근데 이게 훨씬 장점이야. 왜 장점인데, 보통 이 전기 신호를 하는 종들은 큰 무리로 다니다 보니까 서로가 같이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짧은 거리가 바로 방해라는 것을 줄이게 주게 되거든. 이해가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결국 물고기는 다양한 정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적자면 fish communicate using various electrical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는 어쨌든 전기 생성의 과정, 일본 근육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전기기관 세포가 훨씬 더 이러한 전기 강도가 커지고 결국 군집 생활을 하는 어류들은 훨씬 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잘 받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쭉 읽었잖아요. 밑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필기는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실제 내가 시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곱씹어 보세요. 그럴 때 바로 리딩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